시작하면 되나? 자, 메저 띠오리. 우선 이제 오늘이 며칠이냐? 메저 210223 2021년 2월 23일 메저 띠오리. 책이 루딘의 빨간색 책인데, 우선 메저 띠오리만 공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해석학을 공부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해석학을 공부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프롤로그부터 보았고, 프롤로그도 포함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에 대한 정의인데,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익스포넨셜 펑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 뒤에서도 중요한 게 작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줄 텐데, 사실 자연상수 2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이제 흔한 그러니까 지수를 취할 때 그거의 밑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의 가치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프롤로그 파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한까지 n 팩토리얼 분의 zn 이렇게 테일러 급수한 형태로 이제 자연수 다항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exponential of a와 exponential of b를 취해준 게 exponential of a 플러스 b의 형태를 취한다. 이 부분은 프롤로그라는 거, 프롤로그.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메저 띠오리가 필요 없으신 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요 없으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시면 되고, exponential a, exponential b를 곱해준 게 exponential a 플러스 b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아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a의 1승, 2 팩토리얼 분의 a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가는 형태로 전개를 하고, 옆에 있는 거를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b의 1승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b의 제곱, 이 형태로 해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요렇게 하나를 그러니까 곱한 형태를 묶어버리면 바로 요거의 최종 형태가 돼야 하는 n은 0분의 무한 n 팩토리얼 분의 zn승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의 n승이 될 거고, 요거를 이항 정리로 이항 전개를 했을 때 취하는 꼴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 3개 정도를, 3개인가? 여러 개, 7가지네요.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얘 z승은 0인 그런 z 나온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 다음에 exponential of z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한이면 x가 무한이고 이 x가 0이면 x가 마이너스 무한이다. 이걸 어떤 함수 형태로 봤을 때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고, 이게 또 모노톤인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죠. d 2에 파이 i 2는 i, 이거는 이제 오일러 전개한 그 형태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테일러 급수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식의 형태를 E의 뭐 x승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n승, 그 다음에 E의 iｙ승은 뭐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까지 n 팩토리얼. 왜 이렇게 쳐 전화를 하는 거냐. 잠시만.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2x승, 2iy승 이렇게 두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실제로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해보면 뭐가 나옵니다. 사인 x, 사인 x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뭐가 나오고, 이걸 다항함수 형태로 근사한 형태가 띠르륵 나오. 그럼 그거를 이거 곱한 형태랑 요거를 i sin x 해서 더해준 형태가 일치한다 해서 오일러 그게 나온 거고, 그거로부터 유도되는 성질들이 뭐 2의 2 파이 곱하기 i 나누기 요게 i고, 뭐 피리오딕하다 이런 성질들이 있죠. 그것이 D랑 E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추가. F 맵핑 T2에서 IT 한 게 real access onto the unit circle고, 뭐 G if W is a complex number and W는 0이 아니면 W는 2Z. 이것도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2의 i 세타라는 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는 그 관계식에서부터 이제 위어 축 엑시스와 이미지너리 축을 연결을 짓게 되면 나오는 성질. If W is a complex number, W가 0이 아니면 W는 2의 Z for some Z.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컴플렉스 넘버를 관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롤로그로 보시면 되고, 프롤로그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메저 디어리를 들어갈 건데, 메저 디어리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메저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메저 디어리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리만 인테그랄을 확장한 것 중에서 책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게 리만 인테그랄을 확장하는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 중에 하나가 르베르그의 적분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메저 디어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저러블한 펑션이 무엇이냐, 실제로 어떤 적분이라는 거를 집합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 단위 길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단위 길이를 어떤 메저라는 값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종류의 메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의 사용성을 좀 늘려준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리만 적분에서는 메저 랭스의 제한이 뭐 x축 단위 길이 정도가 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에 단위 길이라는 것을 붙여줌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집합론에 적용을 해보고 이게 실제로 쓰인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만 인테그랄이라는 거를 펑션 f over an interval ab에 대해서 ab까지 미분한 어떤 형태를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고, EI라는 거는 디스조인트 인터벌이 되는 거죠. 인터벌이고 이 값이 매저가 되는 거고, 그 매저에 대해서 이 함수값 f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그냥 뭐 xdx 할게요. 그러면은 되겠죠. 네, 그래요. 그렇다. 그런데 매저의 특징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가장 큰 중요하게 있어야 하는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터벌이라는 걸, 이걸 단순히 그냥 실수 구간에서 인터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집합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합집합을 쳐줬을 때, 이게 또 뭐 무한합집합이냐 유한합집합이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합집합을 했을 때는 각각의 매저들의 합을 만족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막 유한합집합, 무한합집합, 무한 중에서도 카운터블 하는지 카운터블 하지 않는지, 이게 나중에 매저 디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 함수에 대해서 도메인, 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야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빼고 밑에부터 하자, 그냥 넘어가서 뭐 교집합, 합집합 정도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것들에 대한 집합론적인 정의들이 있고요. 그거 넘어가서 가장 먼저 토폴로지에 대해서, 토폴리지에서 생각하는 뭐 컨티뉴어스, 뭐 오픈셋,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서 컨티뉴어스에 빗대어서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대응되냐면, 뭐 메저러블,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알자브라, 토폴로지에 대응되는 건 시그마 알자브라인데 죄송합니다. 시그마 알자브라, 그다음에 뭐 오픈셋에 대응되는 것은 메저러블 셋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에 대응되는 것은 메저러블 하다, 메저러블 펑션, 컨티뉴어스의 대상은 펑션이니까 이것도 펑션에 각각 대응되는가, 대응되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 데피니션과 1.3 데피니션 1.3, 1.2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아는 어떤 분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거래요. 내용 조금은 다른 거고, 뭐 컨티뉴어스가 메저러블의 어떤 특별한 경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차차 제가 이해도가 높아지면 설명하면 되겠죠. 각각의 정의들을 그래서 보면 우선은 둘 다 비슷하게 어떤 서브셋, 컬렉션 오브 서브셋 오브 X를 정해요. 우선 X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1.3이라는 놈도 밑에 같이 정의를 해보면 X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셋입니다. 셋이고, 컬렉션 오브 서브셋, 그러니까 어떤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컬렉션 뭐 셋이나 컬렉션이나 패밀리 이런 표현들을 혼용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용어 정의한 것들은 셋으로 정확히 쓰고요. 여기서 컬렉션을 M이라고 두고 1.3에서 컬렉션을 M이라고 두고 여기서는 타우라고 두고, 타우는 뭐
컬렉션 오브 서브셋인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대요. 첫 번째, 공집합과 X 그 자체, 셋 X가 자, 그 다음에 tau is set to, 오늘 잠깐 밑으로 뺄게요. to be a topology. 토폴로지라는 거 먼저 정의를 하고, in X if, 이제 토폴로지 아시는 분들은 이 토폴로지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The following 3 points, following 3 properties, 세 가지를, 네, 진짜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첫 번째 프로퍼티는 공집합과 X 그 자체 자신이 이제 타워에 속한다. 그 다음에 어떤 타워에 속하는 VI에 대해서 그거의 교집합들, N개에 대한 교집합들이 타워에 속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 is finite number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아래 거 조금 더 내릴게요. 그리고 if xn yr,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야,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v 알파 is an arbitrary collection, 글씨도 날라가네, of members of tau. 여기에서 이 v 알파라는 집합이 파이나이트여도 되고 인파이나이트여도 됩니다. 인피니트라고 하면 카운터블이 나온 카운터블 둘 다 상관없다는 얘기고, 이거에 대한 합집합을 했을 때 이것도 타우라는 컬렉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해서 세 가지 프로퍼티를 좀 요약을 하자면, 우선 공집합 있고 X 있고, 그 다음에 유한하게 교집합을 쳤을 때, 교집합을 때렸을 때 이게 역시 타워에 속한다. 그 다음에 무한하게 합집합을 했으면 해도 타워에 속한다. 무한하게 했을 때도 타워에 속하려면 유한하게는 당연히 속해야 되겠죠. 증명하는 거는 쉽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인데 유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한으로 정의했는데 무한에 대해서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슷하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언급을 또 할 거고, 반례 같은 거를 제가 또 공부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거고, 우선 보겠습니다. M은 이제 collection of subset of X, 똑같아요. X라는 게 셋이고 subset of X에 대한 컬렉션. 아씨, 왜 이렇게 오타가 나냐,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X가 메저러블 M 이라고 부르는 이 컬렉션 안에 속한다. 공집합이 속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는데 결국에는 공집합이 속한다는 게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뒤에서 그건 뒤에서 보고, 뭐에 대한 정의냐면 이거는 M is said to be 시그마 알제브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그마 알제브라 of
in X. if m이라는 게 has the following properties. x가 m에 속해 있고, 두 번째로는 if a라는 게 m에 속해 있다면 a의 여집합도 m에 속해 있고, 세 번째 a는 un 무한 an, 그리고 a의 n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a라는 게 m에 속한다. 저희가 뭐 상당히 비슷하죠. 역시 이런 상황들로부터 A 교집합 B라는 게 M에 속한다는 그런 성질 같은 거, 여기서 위에서 토폴로지에서 말하는 성질들, 비슷한 성질들을 많이 유도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뒷장에다가 한번 써보면 A랑 뭐 리마이크, A가 뭐냐 이거 M, 요거 시그마 알제브라에 속해 있고 B가 시그마 알제브라에 속해 있을 때 A교 B라는 놈은 요 2번 성질, 요 위에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요 2번 성질을 쓰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한합집합,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무한합집합인 거를 뒤에 있는 걸 다 공집합을 줘버리면 유한합집합도 당연히 메저러블 한 시그마 알자브라 저거 안에 들어가겠죠. 계속 M을 메저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그마 알자브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공집합 이거를 계속 해주면, 이거 여집합 때려주면 뭐야, 이거 어차피 필요 없어서 날아가는 부분이고, A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된 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쉽게 A 교집합 B가 되는 건데, 이것도 M이라는 거에 포함되어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요. 위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유한 교집합에 대해서도 될 겁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파이나잇에 대해서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급할 거 다 언급했나? 용어 설명 같은 것들 조금 언급해야 되는구나. 뭐 비슷한 거 아까 여기 이제 이 데피니션에서 이 타우라는 건 토폴로지고요. 여기 있는 요 셋, 다른 색으로 칠해보자. 요 셋, 그다음에 이런 더러운 거 좀 지워버려. 또 지울 거 없지. 오케이. 글씨가 좀 날아가긴 하는데, 요 셋 X 이놈을 뭐라고 부르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뒤에서 그냥 깔끔하게 쓸게요. definition 1.2에서 넘어온 겁니다. if tau is a topology in X, then X is called a topological space. X라는 집합을 topological space라고 부릅니다. And the members of tau are called the open sets in X. 오픈셋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이냐면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죠. 가장 나 같은 수학을 대학교 수준 이상의 수학을 잘 안 했던 사람들한테는 오픈셋 하면 굉장히 그냥 열린 구간, 개구간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맞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오픈셋이라는 거는 그거래요. 이따가 오픈볼을 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넘어가자. 그러면 이따 설명하자. 이게 B, 이게 C가 뭐냐?
이거 다 쓰기 너무 귀찮다. topological spaces. 그 다음에 F is a mapping. 맞아,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of x into y. 네, 여기서 설명을 해야겠네. F is said to be continuous. 이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provided that f-v is an open set in X for every open set V in Y.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게 비슷한 여기 1.3 시그마 알자브라와 메저러블 펑션 정의할 때도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은 뭐냐면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를 정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의 서브셋의 컬렉션인 이 타우를 토폴로지라고 하고, 이 토폴로지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열린 집합, 오픈셋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두 개가 있을 때 F라는 놈은 매핑이다. X에서 Y로 가는 매핑이고, F is said to be continuous. 이 continuous라는 개념. continuous. 제가 필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F 인버스 V is an open set in X for every open set V in Y. 어떤 뜻이냐면, 이제 continuous 펑션 F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요. continuous 펑션은 Y에 어떤 오픈셋이라는 부분집합, Y에서 어떤 부분집합, 오픈셋 부분집합 중에 오픈셋인 놈을 선택해서 그거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줬을 때 그것조차도 X에 있는 오픈셋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컨티뉴어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게 왜 도대체 오픈셋과 컨티뉴어스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거를 어떤 구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2차원의 어떤 펑션에서 x축, y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컨티뉴어스하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컨티뉴어스 정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입실론 델타 정도로 정의를 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컨티뉴어스 하다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구간 인터벌을 하나 짜봤을 때 인터벌을 또 x축 바깥으로 사용되게 그렸네. 이것도 잘라가지고 연장해야겠다. 연장을 하겠습니다. 연장 x 이렇게 인터벌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인터벌 겹치게 그려버렸네. 보세요. 아무튼 이런 인터벌들을 잡았을 때 어떤 두 개의 값을 잡더라도 그 사이에 있던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값에 해당하는 어떤 x축의 값이 존재한다. 중간값 정리인가? 뭔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레드 띠오리를 한다 그래. 맞지? 나 몰라. 중간값 정리 비슷한 것 같아. 그걸 향하는 x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집합 y를 그러니까 이 부분, 이 구간을 잡았을 때, 어떤 부분집합이 되는 구간을 잡았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오픈셋인 인터벌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에 각각이 다 대응하는 값들도 있고, 이게 다 정리하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면 오픈셋이 아닌 걸로. 는 어떻게 이었더라? 오픈셋이란 얘기는 뒤에서 어차피 쓸 것 같는데,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한 얘기는 뒤에서 더 할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 될 건데? 될 거야.
마지막 문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자, 오픈셋을 보면 뒤에서 오픈볼이라는 걸 정의를 할 텐데, 그거를 정의할 때 뭐 오픈볼, 오픈셋 짓고 오픈볼이라는 개념이 있고 인터널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부점, 한글로 표현 내부점. 이거는 볼이 공이니까 열린 공이라고 하냐? 모르겠네. 이건 열린 집합이에요. 확실해요. 열린 공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부점 열린 집합. 이건 실제로 쓰는 말이거든요. 자, 오픈셋이라는 거는 이제 각각 오픈셋에 속해 있는 모든 점들이 인터널 포인트일 때라고 아마 이제 실수축에 있는 그 열린 구간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거고, 그 인터널 포인트라는 거를 뭐 집합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뒤에서 매트릭 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건데, 그럼 그걸 해버리죠. 야, 근데 1.3 이건 안 했잖아. 아무튼 그럼 보세요. 이게 오픈볼이라는 게 공이 9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9라는 건 결국 반지름이 R인 것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이 9가 될 것이고, 근데 경계가 없어야 되는 게 열린 공이니까 그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R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오픈셋이라는 거는 그 모든 점들이 인터널 포인트가 되는, 인터널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점인데 그 점을 기준으로 오픈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아, 이겁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오픈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인터널 포인트가 되겠다. 1.3 데피니션 기준으로 아까 이제 정의했었던 이번에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가 메저러블 셋, 이거 가지고 몇 분을 얘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던 게 많아서 이거 사실 정리하면서 올리는 건데, 시그마 알제브라와 함께 메저러블 스페이스, 메저러블 셋 같은 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연장. 그래서 B 내용에 뭐가 있냐면 if m이라는 게 시그마 알제브라 in X, then X is called a measurable space. X라는 게 measurable space입니다. 아까 topological space 정의랑 비슷하죠. And the members of M are called measurable sets. measurable set.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지 않겠습니다. 요거 오타가 아니라 이 더럽게 써인 거 보여도 지우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요것들 정의죠. 메저러블 셋을 요 시그마 알제브라 M 안에 속해 있는 그 셋들, 여기서 말했던 뭐 오픈 셋이라고 하는 개념과 통용되는 셋이 바로 이 메저러블 셋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이냐? 그래, C로 넘어가 봅시다. If X is a measurable space, Y is a topological space, and F is a mapping of X into Y.
then f is said to be measurable provided that inverse image of v is a measurable set. 너무 쓰기 너무 길어. in x for every open set v in y. 자, 앞에 거랑 비슷한 얘기죠. 컨티뉴어스를 정의할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measurable function 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을게요. X is a measurable space, Y is a topological space, F is a mapping of X into Y. 자, measurable 펑션을 정의할 때는 이제 도메인 정의역이 measurable space가 되고 공역의 영역, 공역인지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Y가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measurable space에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가는 매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버스 이미지 오브 Y에 있는 부분집합에서 인버스 이미지를 취했을 때 이게 역시 measurable 셋이 X에 포함된 measurable 셋이 된다. 이게 되면은 measurable 하다. 결국 컨티뉴어스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뭐 컨티뉴어스하게 뭐 어떤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그 값이 바뀔 때 이제 measurable 한 매핑 한 펑션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마저도 약간 measurable하게 바뀐다, 컨티뉴어스하게 바뀌는 느낌으로다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다가 이해를 해라라는 목적으로 이제 1.3과 1.2를 같이 붙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유한 무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유한 교집합, 무한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합 요 두 조건이 통해야지 시그마 알자브라라고 여기 써있거든. 유한 교집합들은 어떤 두 집합을 그러니까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컬렉션에서 두 개의 집합의 유한 교집합도 그 컬렉션에 포함되어야 되고, 무한 합집합도 그 컬렉션에 포함되어야지 시그마 알자브라다 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 왜 무한 교집합은 안 되는가? 뭐 유한 합집합이라는 말은 뭐 어차피 신경 쓸 필요 없고, 무한 교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왜 안 되느냐 생각해보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검색을 하고 좀 알아보다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제 무한한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마이너스 n분의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을 취해줬을 때 그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형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어떤 개구간, 열린 구간을 선언을 했을 때 그게 결국은 폐구간이 된다, 이런 거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n분의 1 가장 쉬운 예입니다. 어떤 수 플러스 뭐 똑같이 n분의 1 이런 형태가 된다고. m은 뭐 실수 좀 간지나게 이렇게 쓸게요. 간지는 별로 안 나지만, 요런 개구간을 선택했을 때 요 개구간이 결국에는 요 폐구간과 동일하다, 이거와 동일하다는 그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집합 두 개, 이것도 결국에는 뭐 구간이니까 집합으로 어떤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어떤 B라는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코롤레리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코롤레리가 맞나? 이런 거 수학적 표현인데 누가 안 알려줘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쓸게요. A란 B란 집합,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거를 증명할 때 뭐 가장 크게 쓰는 두 방법이 그거죠.
첫 번째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 두 개 부분집합 형태. 이 경우일 때는 A와 B가 증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일 때는 이미 X가 A에 포함되는 AX에 대해서 X에 포함이 된다. B에 포함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미 X가 B에 속하는 경우에는 X가 A에 속한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잖아. 맞네요. 왜냐면 이 얘기랑 똑같고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뭐 그럼 똑같은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쨌거나 이제 집합이 같다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집합이 같다는 것 자체를 정의할 때 A에 속하는 원수도 B에 속하고 B에 속하는 원수도 A에 속한다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런 거 지워주고, 자, 이렇게 막 지우는 습관이 있어요. 일단 쉽게 보이는 거는 요거는 아주 쉽죠. 왜냐면 그냥 수직선상에 생각했을 때 0, M 이라고 생각했을 때 열린 구간, 여기 왼쪽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한 열린 구간은 당연히 이 값에 있는 폐 구간, 요거 안에 요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요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네요. 증명해 봅시다. 어떤 X 이거나 요거인 거 잡아서 요게 요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주 쉽습니다. 그거에 향해 적당한 n의 값을 잡아주고 그것보다 리미트한 형태가 더 크다, 요거인 적당한 값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n의 값을 적당하게 잡아줘서 A라는 집합을 정의해주면 아주 쉽게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이 이유는 뭐냐, 무한교집합을 해버리면 뭐 이렇게 칩시다. AI라는 집합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랬을 때 i는 1부터 무한까지 AI 요거 해버리면 결국은 폐구간이 됩니다. 오픈셋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교집합하면 안 된대요. 아시겠습니까? 또 뭐가 있냐. 데피니션, 야 1.3밖에 안 했어. 왜 이렇게 길어? 자, 매트릭 스페이스 좀 해볼 건데, 1.4에서 1.4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A, 이게 B라는 건 if and only if는 그냥 편하게 IFF라고 쓸게요. 지금 뭘 정의하고 있는 거냐면 matrix space, 글씨 쓰는 게 맞냐? is a set x in which a distance function rho is defined with properties 에서 요 properties가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distance function rho라는 거 정의를 할 거고 매트릭 스페이스 x 라는 것도 정의를 할 겁니다. x c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rho xy
로 x z 플러스 로 z 이게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매트릭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그 매트릭은 다음의 성질들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은 항상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0인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을 때뿐이며 교환 법칙이 성립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만족해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들 만족을 안 해도 매트릭을 많이 정의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큰 사이즈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매트릭을 정의를 할 때 만족하는 경우가 이 네 조건을 다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뭐 양수 조건 같은 거는 그래도 만족하는 놈들 굉장히 많고요. 이 조건 x는 y일 때만 0이다. 이거 뭐 가장 최소값을 가지는 사실 이 매트릭을 어떤 디스턴스 펑션의 형태로 볼 건데 가장 흔한 뭐 디스턴스 펑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 L2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L1 디스턴스 같은 것도 존재하고 Ln 디스턴스 같은 게 존재하죠. 사실은 n이 3보다 큰 경우, 그거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안 하고 L2 디스턴스나 L1 디스턴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특히 L2 디스턴스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를 가정하고 가우시언 분포를 가정하고 분산을 얘기하고 할 때는 이 L2 디스턴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중요하고 마할로노비스 디스턴스 이게 L1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정의 보면 기억날 텐데 또 뭐 있냐? 맨해튼 디스턴스가 L1이었던 것 같은데 택시 거리 맨해튼 뉴욕 그게 맨해튼 도시에서 택시 타고 가는 거리 뭐 다른 거 많죠. 해밍 디스턴스도 있고 어떤 좌표 간의 디스턴스는 뭐 이렇게 정도가 되고 해밍 디스턴스는 좌표 간의 디스턴스가 아니라 어떤 코드 간의 디스턴스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랑 y의 형태가 좌표가 아닌 경우에도 디스턴스를 정의할 때는 디스턴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지금 머신러닝으로 들어가게 되면 KL 다이버전스 형태로 가장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KL 다이버전스 형태를 보았을 때 요 C라는 성질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교환 법칙조차도 성립하지 않고 트라이앵귤러는 당연히 성립을 안 할 거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성립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조건에 대해서는 사실 모노톤한 형태로 이런 이렇게 매트릭을 잡아도 된다. 매트릭이 잡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는 그렇게 굳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써먹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에 무시돼도 어떤 매트릭이라고 제한한다. 뭐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스케일 다이버전스,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거 어떤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두 개의 뭐 머신러닝을 예로 들었을 때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하면 어떤 프로버빌리티 형태가 나올 거고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합해서 1인 어떤 벡터가 프로버빌리티 벡터가 나올 거고 그 두 개 간의 거리를 따질 때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는 교환이 됐나? 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뭐 그건 근데 금방 보면 이제 사실 그거의 수학적 의미 같은 거는 뒤에서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케일 다이버전스의 수학적 의미 같은 거 저도 공부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에 동영상을 올린 이유는 제가 복습하려고 제가 공부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아는 지식들에 대해서 자랑을 해봤고요. 제 생각에는 이 CD는 만약에 공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자,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매트릭에 대해서 정의하고 디스턴스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픈볼이라는 걸 정의를 해봅시다. 오픈볼은 어떤 셋인데 이게 된다. 구의 정의랑 똑같죠. 간단한 형태의 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오픈이어야 되니까 등호 빠져야 되겠고, 제가 또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기 때문에 X, Y, Z 요거 반지름이 R인 거. 근데 이 경계는 포함하자.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꼭 써주라고 그랬는데 이 포함. 그래서 오픈볼을 정의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R이라고 생각했을 때 R에 마이너스 무한과 무한이라는 값을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게 익스텐디드 뭐 리얼 넘버라나 리얼 넘버 리얼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공학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기했던 사실. 자, 프로포지션 1.5로 보면 이제 두루두루 기본적인 프로포지션이라서 이 사실이 뒤에서 굉장히 가장 기초적인 지식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Let X, N, Y, B topological spaces. F는 매핑, X에서 Y로 가는 매핑 is continuous F is continuous at every point X. F가 continuous 펑션과 F가 어떤 X에 포함된 모든 포인트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는 동치래요. 뭐 그런 게 있고, 코롤레리 X가 어떤 시그마 알제브라에 포함되고 X가 메저러블 셋이라면 요거 이고 X에 대한 X가 다시 쓸게요. 진짜 이거 쓰는 걸 버릇들여야 돼. 이렇게 올리려면, 남이 볼 수 있게 올리려면 X가 M에 포함되어 있고 X 여집합도 M에 포함되어 있겠죠. X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1.2와 1.3에서 얘기했던 요 무한, 여기엔 공집합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집합도 M에 포함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요 정보 때문에 두 번째 차집합도 포함된다. 세 번째 교집합 B도 포함된다. 교집합 B는 아까 제가 드모그라감 법칙으로 증명을 했던 것 같고, 이거를 B가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저도 방금 얘기했는데 쓰는 걸 생활화해야 된다고. B 여집합, 이게 A와 B의 차집합이라는 거는 A 교집합, B 여집합의 형태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 Theorem 1.7
중요한 것들은요. F가 2, 이게 컨티뉴어스, 이 경우 X는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될 거고 Y도 T 스페이스, 토포로지컬 스페이스, Z도 토포로지컬 스페이스. 이렇게 되면은 GF 한 개 역시 컨티뉴어스다. 마찬가지로 GF가 메저러블이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FG 메저러블 펑션은 이제 토포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아니야. 메저러블 스페이스에서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로 갈 때, 역시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로 갈 때 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메저러블이 되고 이건 컨티뉴어스가 돼야 되겠지.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 증명은 뭐 앞에서 컨티뉴어스는 뭐 인버스 이미지가 다 X에 포함되어 있는 오픈셋이면 뭐 컨티뉴어스하다. 인버스 이미지가 X에 포함되어 있는 메저러블 셋이면 메저러블 하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항들이어서 증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딘 책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0페이지. 와, 10페이지 장황하게 떠들었는데 지금 몇 분이냐? 50분 됐네요. 아니다, 아까 끊었던 파일도 있으니까 시간이 더 될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보는 걸 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